자폐 아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무언가에 집착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러한 행동이 자폐 특유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 행동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된 강박 행동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자폐 아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무언가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이런 행동이 자폐 특유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 행동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한 강박 행동인지 구별하기 정말 어렵죠. 자폐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반복적인 상동 행동과 강박 장애, 강박 행동은 겉보기에는 물건 정렬하기처럼 반복적인 움직임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재 방법도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다면 자폐 아이가 반복하는 행동이 상동 행동인지 강박 행동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먼저 강박 행동은 강박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원치 않는 생각과 충동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아동 중에 이게 조그만 옷에 물이 묻어도 그 옷을 다 아래 위를 다 벗어야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젖은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그 행동을 자기도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불을 켠다거나 책상을 만진다거나 그때마다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강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보니 강박 행동은 하는 아이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이런 강박 행동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해서 자꾸 몰래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상동 행동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상동 행동을 하는 이유는 즐거워서예요. 이런 상동 행동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못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행동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속상해할 뿐이지요. 제가 치료했던 아이 중에 물건들을 항상 이렇게 두드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카드를 봐도 똑똑똑, 장난감을 봐도 똑똑똑.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공부 시간이야 그렇게 하면은 약간 씩죽하면서도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상동행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동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찾기 위한 것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반복 행동을 못하게 했을 때 아이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면 조심스럽게 일시적으로 그 행동을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손을 흔들다면 아이 손을 가볍게 잡아서 못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머리끈을 자꾸 흔든다면 그 머리끈을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 만약 즐거워서 하는 상동행동이라면 아이는 일시적으로 놀이를 방해받은 것이니까 짜증을 내거나 툴툴거리면서 다른 감각적 도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반복 행동이 마음속 공포를 없애기 위한 강박 행동이라면 행동이 차단되는 즉시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거의 공황에 가까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상동행동인지 강박행동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아하는 선호도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 행동 하지 말아볼래? 라고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참 동안 문을 여닫거나 물건을 계속 정렬하거나 손가락을 계속 튕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반복 행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아이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젤리 같은 간식이나 태블릿처럼 최고로 좋아하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잠깐만 멈춰볼까? 하고 제안해보세요. 만약
즐거움을 위한 상도 행동이라면 아이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꺼이 반복 행동을 중단하고 좋아하는 간식이나 태블릿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안을 회피하려는 강박 행동이라면 아무리 눈앞에 최애 보상이 있어도 아이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할 거예요.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강력한 보상이 주어져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아이에게 선호물을 주거나 상동행동인지 강박행동인지 판단할 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반복행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때는 절대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세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평소에 자해나 공격 행동이 있는 아이라면 갑작스러운 차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시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단 한 번의 테스트로 확증을 내려선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상동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날 잠도 잘 못 자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행동을 차단한다면 울면서 저항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강박으로 인한 반복 행동을 하지만 이날 아이가 무척 기분이 좋고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면 강화물을 받고 그만둘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한두 번만으로 상동행동인지 강박행동인지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가 꾸준히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지 기록을 해서 관찰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